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것 같아서요. 트레이딩의 기회들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략 주제부터 잡아봤는데요. 보여주십시오. 2차전지 리사이클 코스닥을 살려낼 수 있을까? 왜 느닷없이 2차전지 리사이클링이냐? 계속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오늘과 내일 공모주 청약을 하거든요. 기업 공개 IPO 시장도 그동안 엄청 얼어붙었었잖아요. 네, 이제 코스닥의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새 바람이 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성일 하이텍 일단 뭐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면서 오고 있는데요.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 또 2차전지 상장된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사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그 IPO와는 아무래도 그 영향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IPO 중에서도 좀 대형 그 업체들의 상장, 이전 상장이든 이렇게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관련 업체들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이나 어떤 기업의 그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으로서 작용하는 역할을 하기가 좋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 상반기는 작년이나 재작년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IPO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아무래도 다시 한번 IPO 업체들 위주로의 좀 이런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성일 하이텍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뭐 기관 대상 이렇게 그 수요 조사 통해서는 상당히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펀더멘탈이지만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차 전지의 리사이클링 쪽이다 보니까 향후에 전방 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또 국내 업체가 이쪽에서 그 입지를 다지게 된다면은 국내 업체로서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도를 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뭐 공모 통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 업체들로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기업 단에서의 어떤 이런 리사이클링까지의 수직 계열화를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희 뭐 성일 하이텍 외에도 뭐 세비캠이라든가 계속해서 이어서 관련된 업체들의 상장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성일 하이텍 얘기는 뭐 워낙 많이 그동안 했어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오늘 내일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합니다. 대신증권, KB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25만 원 청약하시면 한 주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5만 원인데요. 공모가가 최소 10주 50만 원의 절반 25만 원이거든요. 균등 배정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물량이 좀 적어요. 대신 KB증권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소확행이죠. 쏠쏠한. 상장하면서 수익은 많이 못 받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좀 받아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을 포함해서 그 유망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필름형 회로 소재 기업, ICH, 신약 개발 기업, 에이프릴 바이오, 영창 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얼마 전에 상장을 했었고요. 이런 그 좋은 기업들이 좀 그동안 사실 장이 나쁠 때는 뭐 공모도 철회하고 그죠? 맞습니다. 뭐 올라와봐야 사실 기대를 못 봤는데 지금 분위기 좀 좋아지니까 오면서 관련된 섹터들 코스닥의 바람, 하반기 코스닥에 대한 기대 어느 정도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 얼어붙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한 50여 개의 업체가 IPO를 했었고요. 이게 최근 길게 해갖고 한 10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은 그렇게 적었던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이쪽 IPO 쪽 관련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상반기에는 시장이 얼마나 왜곡됐냐면 기관 청약률 높았던 그런 기업들은 상장하고 바로 약세를 갔고요. 기관 청약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일부 기업들은 물론 뭐 공구음원 같은 거 무증 이슈도 있었지만 급등하고 아주 이상현상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나 이런 그 상당히 좀 견고한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를 좀 낮게 상장하고 되게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그 투자에 좀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 여전히 아마 지금도 좋은 업체들이 IPO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 상장하면은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가치 평가나 이런 게 좀 더 보수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매력도 있는 밸류에이션인 상태로 상장할 확률이 크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IPO를 통해서도 상당히 그 코스닥 쪽에서의 훈풍은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지금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뭐 바이오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목도를 받고 있는데 관련된 업체들도 사실 IPO나 상장이 많이 지연된 업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충분히 펀더멘탈리 괜찮거나 아니면 향후 성장성이 돋보이는 업체들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처럼 유동성이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금리 인상기에서는 상장 업체들에 대한 밸류를 좀 더 줄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업체들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저희가 자막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름이라도 좀 익숙하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나 뭐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샤페론 선바이오는 상반기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에이프릴 바이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쪽인 모양입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니까 재심사 후 상장 승인. WCP 특례 상장 요건 충족.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이건 이제 게임 여기가 위메이드였나요? 카카오 게임즈 헷갈립니다. 카카오 게임즈죠. 그쪽에서 네, 인수했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메세 이상, 네, 코스닥 상장 도전, 네, 여러 업체들이 꽤 많이 있네요, 기업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상장 철회했다가 다시 상장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 밸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밸류적인 부분이나 피어의 어떤 그 기준 밸류 같은 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용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 말씀해주셨던 업체들 위주로 충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부 다 이제 성장주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좀 금리 인상기나 경기 침체기에 이런 성장주에 대한 주목도는 다시 좀 커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일정이 임박해지면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이제 상장 공모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던 분들도 상반기에 정말 재미없었는데요. 기회들이 좀 오네요. 시장 이야기, 코스닥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오현진 의원의 또 강점이죠. 별이 되어줄 만한 뉴스타 종목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기업 집중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많이들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이긴 한데 알고 있죠. 기업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무래도 해외 완성차 브랜드 대표적으로 BMW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 및 이제 중고차 판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이치모터스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가 차트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는 여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저퍼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매출액단으로는 거의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단도 저희 도이치오토홀드 때 분양 일시적인 그 이익을 냈었던 19년도나 18년도를 제외하고는 이익률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단에서도 지금 한 700억 원 정도까지도 올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BMW나 아니면 포르쉐 그리고 브리티시 오토를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도 판매를 일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주요 고객층들이 그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그 수요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 7월달 실적이 계속 나오고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상당히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가는 오랜 기간 좀 소외가 됐었고 최근에도 변동성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탄탄한 실적을 달성하는 업체에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적적인 거와 본업을 제외하고서도 향후에 좀 성장적인 부분도 회사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장적인 부분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중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상당히 뭐 낮은 이익률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밖에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을 추구를 하고 있어서 이쪽 관련해서의 뭐 향후의 성장성과 그 수익성 개선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도이치 오토월드 통해서는 지금 꾸준하게 임대업 통한 캐시플로우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희 도이치 파이낸셜 통해서는 금융 수익도 또 아무래도 동사의 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회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차란차라는 이제 사업인데, 네. 아무래도 뭐 주업 자체는 저희 중고차,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그쪽도 뜨겁던데요. 광고 많이 하던데요, 여러 업체들이.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기존에 예를 들어 뭐 현대차라든가 기존 브랜드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와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하고 있던 거에 장점들을 좀 흡수해서 네.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 오토월드를 통해서 이 리스팅이나 그 저희 기존의 BMW 판매 업망을 통해서 우수한 차량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고,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확장성도 훨씬 더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산업에 먼저 진출해 있는 업체들의 장점을 잘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뭐 저희가 그 차량 인도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로도 확장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이런 차란차 플랫폼을 통한 성장성도 좀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는 다 있다 이런 느낌인가 보죠. 차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입 판매, 네네. 중고차 판매 이런 플랫폼 약간 유통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를 높게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PBR 10배 이상 이렇게 주기는 어려울 건데요. 네. 네, 올해 이 기준으로 보면 PR은 5.4배, PBR은 0.69배로 나오니까 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근거한 거고요. 보면 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제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목표가를 따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실적을 아무래도 그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주요 고객층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영향을 덜 받는다고 했지만 네.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여전히 견고한 실적을 내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뒤에 말씀드렸던 그 성장 그 신사업 부분에 대한 밸류도 주게 되면은 네. 저는 밸류는 충분히 10배 가까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배를 받으면 주가 상승률은 상당한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시장 영향을 좀 받아서 밀려 있고요. 두 번째 뉴스타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한번 소개를 드렸던 업체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IPO 통해서 좀 상당히 좀 그 괜찮은 펀더멘털 괜찮은 업체가 좀 저평가인 상태로 상장한 대표적인 업체이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시점에서 좀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면 아무래도 로봇 쪽을 바이오와 함께 이제 로봇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로봇 관련해서 그 대표적인 산업용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또 한번 봐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주요 투자 포인트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주요 그 고객사들 그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고객사만 1,600여 개에 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전방 산업에 걸쳐져 있어요. 이 다양한 전방 산업의 고객사들이 높아지는 인건비나 아니면 부족해진 저희 노동 수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그 채택률 증가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기존에 저희 뭐 B2C 대상으로의 어떤 서비스형 로봇이나 이쪽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산업용 로봇에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 확장에 대한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확장에 따른 산업용 로봇 확대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이어서 기존의 직교 로봇이라는 단순 로봇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관절 로봇이나 협동 로봇 쪽으로의 그 로봇에 대한 제품 믹스도 그 기대가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로봇은 21,000원 수준인데요. 가격 레벨 좀 봐주실래요? 마지막으로. 네, 아무래도 사실 지금 극적으로 뭐 실적이 많이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그 이익률 같은 경우도 원자재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지금 그 다양한 로봇 업체들의 피어 전반적인 그 기업 가치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유일 로보틱스도 같은 측면에서 봐주시면은 지금 대비해서는 상당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목표가는 설정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뉴스타 종목 도이치모터스, 유일 로보틱스 두 종목 이야기했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